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 케어.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15번 들어갑니다. 어법 문제 또 나왔네. 자, 어법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시오에서 나오는데, 자, 이걸 보게 되면 그의 하루 일과를 일어나자마자 아침 신문을 읽는 데서 시작을 한다 해서 나오는데, 우리 뭐 이제 어법이라고 한다면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장 기본이 바로 문장 성문의 호응 관계라 그랬죠. 서술어예요. 우리 문장 성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서술어. 그러면 그 서술에 알맞은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또는 필수 부사어라든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 문장에 딱 보니까 서술어가 시작한다가 됩니다. 시작한다에 주어를 찾아보세요. 주어. 주어는 어떻게 찾는다? 서술어에 대하여 누가 또는 무엇이 해당되는 말을 주어라고 얘기를 하지 주어가 없네. 이 문장을 보고 선생님 그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의 관용어 하루를 목적으로 돼 있어요. 얘는 지금 주어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므로 이거를 시작하다에 주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 그의 하루는 이러면 되겠네. 그의 하루는 시작한다 이러면 딱 맞네. 그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작하다에 주어를 지금 만들어주자는 얘기야. 이렇게 하거나 또는 그는 이라고 이렇게 얘를 주어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그의 하루를 갖다가 이쪽으로 딱 옮기면 되겠네. 한번 해볼까요? 그는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방법이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의 일과는 신문을 읽는 데서 시작을 한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읽는 데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고친 문장은 내가 임의적으로 고쳐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꼭 이 방법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문장 전체를 뜯어 고치면 돼요. 그냥.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상태에서 최대한 손보지 않고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1번 틀리고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은 한번 보니까 저녁 노을이 주어 지다 서술어. 자, 그 다음에 농부 내어가 주어 기도하다 서술어. 모습이 주어 멀리 보였다 서술어. 주어 서술어 겹문장인데 모두 주어 서술어가 올바르게 이어져 있네. 따라서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졸업한 형도 못 푸는 문제인데 하물며 이상하지 않아요? 하물며 내가 풀겠다고 덤볐다 좀 이상하네? 하물며라는 호응관계를 보면 하물며라는 이 부사는 뒤에 서술어가 뭐뭐니, 뭐뭐느냐, 뭐뭐는가 이런 것들과 호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하물며 자 나도 못했는데 하물며 당신이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특정한 부사 또는 부사의 호응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런 부사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이러한 형식으로 연결이 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은 사실 이번 시험에서 처음 나온 문장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보게 되면 이겁니다. 싶은 것은에서 나오게 됩니다. 관용어에 수식을 받는 주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세요. 마시기를 바랍니다의 주어를 찾아보세요. 바랍니다. 누가? 내가 바라지? 그잖아. 그럼 여기를 보면 여기 있잖아. 제가 바랍니다가 돼요. 그럼 이 주어와 이 서술어 연결된다는 얘기는 이 주어에 서술어가 없어요. 주어가 두 개면 서술어도 두 개. 단 주어가 똑같은 주어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건 것은이라는 주어와 그 다음에 제가라는 주어가 서로 다른 주어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술어도 각각 나와줘야 되겠지. 그러므로 제가 바랍니다 해놓고 하고 싶은 것은 해서 이 여러분들 이거를 아예 외워버리세요. 관용어 뒤에 뭐뭐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뭐뭐라는 것이다 또는 뭐뭐라는 점이다 이렇게 꼭 연결돼야 됩니다.
못 말하는 것은 못 말하는 것이다. 못 말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겁니다. 싶은 것은 버릇이라는 것입니다. 버릇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걸 봤을 때 내가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출제가 됐다. 또 출제가 된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들어갑니다. 요 문제는 수능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수능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를 똑같이 냈습니다. 단 수능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수능은 지문이 길잖아. 그 지문에서 요 해당되는 부분만 살짝 따온 거야.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완전히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 참 문제를 성의 없이 낸 것 같아. 그지?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보니까 성기다와 빽빽하다라는 것인데 빽빽하다라는 것은 밀집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성기다라는 말은 사이가 뜨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성기다와 빽빽하다는 무슨 관계? 반의관계가 되겠네. 곱다, 거칠다, 무르다, 야무지다, 넉넉하다, 푼푼하다, 느슨하다, 평평하다. 딱 보니까 요거네. 넉넉하다와 푼푼하다가 있는데 푼푼하다는 여유가 있다,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 반의관계지만 3번만 유의관계가 됩니다. 푼푼하다, 여유가 있다, 넉넉하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요 정도의 어휘의 의미관계는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17번 들어갑니다. 와, 너무나 아름다운 문제예요. 우리 딱 보니까 뭘 물어보냐면 맞춤법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에요. 얘는 뭘 물어봐? 기본형 담그다와 담그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한번 보게 되면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담그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스마트 강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외울 때는 내가 두 개, 물속에 넣다 할 때 이거 쓴다 그랬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국어사전을 보면 막 술, 된장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발효식품을 만들다가 됩니다. 그럼 문맥을 보니까 물에 담궈 이렇게 돼. 그럼 담그다는 단어가 없으니까 뭐가 돼? 물에 담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1번은 틀렸네. 그 다음에 밥을 안 치다가 나오는데 안 치다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안 치다는 그냥 요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여러분에게 단어의 뜻을 쓰라고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문맥에 맞게 쓰였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밥을 안 치다, 그 다음 뭐야? 찌개를 안 치다 이런 표현을 쓰지. 그러니까 요리를 나타낼 때 이 안 치다를 쓰면 됩니다. 그러므로 요거 맞게 쓰였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붙이다 이 두 단어를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디귿과 그 다음에 미음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써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두 단어는 원래 붙다에다가 똑같이 이다가 결합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다가 결합을 했는데 잘 보세요. 붙다와 이다가 결합을 했는데 하나는 원형을 밝혔어요. 그대로. 근데 하나는 소리가 나는 대로 썼어요. 그럼 잘 생각을 한번 해볼까? 만들어진 방법은 똑같아. 근데 원형을 밝혔다는 얘기는 원래의 뜻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네. 붙다의 뜻이 살아있을 때는 원형을 밝혀요. 그런데 소리가 나는 대로 표기를 했다는 얘기는 원래의 뜻이 사라져 버렸어요. 원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굳이 원형을 밝힐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두 단어를 구별하는 방법이 이거야. 붙다란 뜻이 있으면 이렇게 쓰고 붙다란 뜻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대로 써라 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한번 보세요. 불을 붙였다. 붙다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나무에다가 어떻게 해요? 불을 대야 되잖아. 붙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맞게 쓰였잖아 이거. 불을 한 번도 안 붙여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달걀 옷을 입혀서 붙였다가 됩니다. 붙다의 뜻이 있나 없나? 이때 붙이다는 뭐예요? 요리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요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게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보면 달걀 옷을 붙였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 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김치전을 붙였다. 그럼 김치전을 들어가지고 친구야 너 머리 좀 대봐 하고 머리에 딱 붙다 이게 아니잖아. 김치전을 붙이다 그러면 요리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붙다의 뜻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그대로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우, 세 개 다 나왔어요. 세 개 다 나왔네. 자, 맞게 쓰인 거 니은, 디귿, 미음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봅니다. 이 조리다가 나오는데 이것도 잘 보세요. 조리다와 졸이다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구별을 하게 되는데 자, 조리다 같은 경우는 고기나 생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뭘로 외우면 되냐면 이걸로 외우면 돼요. 조림.
조림입니다. 고기조림, 뭐 콩조림에서 이런 것들이야.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국물이 거의 없게 양념이 배들게 하는 것이고, 다만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될 게 이것은 뭐냐면 물이 있기는 있어. 근데 물 양을 조금 줄일 때, 이럴 때는 조리다를 씁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해야 될 거 이겁니다. 마음.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하다 할 때는 마음을 졸이다 해서 이걸 써야 돼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생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생선을 졸였다라는 건 이거는 뭐예요? 국물이 없게 그냥 바짝이지 이거이기 때문에 바로 요때를 쓸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졸이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국물이 없게 바짝. 그 다음에 요거를 보니까 하느라고 나오는데 기본형이 하다. 하다에다가 뒤에 연결음이 노라고와 느라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하노라고도 가능하고 하느라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노라고는 이겁니다. 나름대로 꽤 노력을 했어요. 이럴 때는 노라고를 써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목적이나 원인,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유입니다. 이유를 쓸 때는 느라고를 써. 그럼 여러분들 이게 구별이 잘 안 간다 그러면 다른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잠을 자다로 바꿔보세요. 왜 지각을 했어? 잠을 자노라고 잠을 자느라고 어떤 게 맞아요? 그렇지, 잠을 자느라고가 맞아. 그게 이유잖아. 아,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느라고 늦었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잠을 자느라고는 안 되거든. 그러면 얘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보세요. 만약에 잠을 자노라고를 쓰게 되면 나도 잔다고 열심히 잤어 이런 뜻이 돼버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못 쓰는 건 아니야. 못 쓰는 건 아닌데 왠지 어색하지. 그래서 노라고가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게 나옵니다. 왜 그냥 우리가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 뭐라 그래요? 야, 나도 하느라고 했어. 그럼 뭐야?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이거요. 하느라고 했는데 볼품이 없네. 그러면 이유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가 되기 때문에 뭘로 바꿔줘야 된다? 노라고로 바꿔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씹어먹으세요. 자, 군무원 어떤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맞춤법 어휘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자, 그 다음에 18번 들어갑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였어요. 보세요. 딱 보니까 다음 내용과 관계 있는 한자성어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에서 나와. 보니까 뭐 선비, 그래요. 선비 나오고 여기도 군자 나오고 여기도 군자 나오고 의가 나오고 와, 그러니까 이거는 선비의 도 또는 군자의 도 이런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사실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한자성어예요. 근데 보통 1번과 4번은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1, 2, 3번을 몰라도 답이 나오는 아주 재밌는 문제였어요. 다음의 내용 선비는 해서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안 읽어봐도 선비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일 거 아니야. 해서 나오는데 자, 이거는 양입니다. 양이 대들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양상군자 그러면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 군을 갖다 임금군이라 그래서 임금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군자는 군자야 이거. 적어도 우리나라는 유교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군자가 임금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지. 양상군자는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란 뜻인데 원래는 도둑입니다. 도둑을 미화시켜서 양상군자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건 진짜 군자가 아니야. 우리 지금 지문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도 이건 선비에 관한 얘기야. 진짜 군자가 아닌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답은 나오고 나머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견리 사이 모른 척하지 말고 견리 사이 뭐라 그랬어요? 이익을 보면 뭘 생각한다? 의를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노겸군자에서 나오는데 이 노자가 우리 노동 힘쓰다 이런 것들인데 이 겸자가 겸손해요. 그러면 일을 했음에도 겸손한 군자야.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보시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나를 찬양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제가 뭐 한 게 있겠습니까? 이게 군자의 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노겸군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겸손 요걸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기한인에서 나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자기 몸을 닦아요. 몸을 닦아서 편안하게 한다. 누구를? 사람들을. 그러면 나를 올바르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여러분들 이렇게 모른 척하니까 내가 너무 똑똑해 보이잖아 이거. 여러분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들어본 적 있죠? 그거가 똑같네.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뜻을 봤으니까
단순한 지식 습득에 목적을 두지 않고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정의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견리 사이.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라. 모든 사람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숙이 아닌 딱 나오네. 그리고 선비가 갖춰야 될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것 뭐죠? 겸손. 그럼 뭐가 된다? 노겸 군자 다 나오네. 이렇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처럼 읽고 해야 되겠지만 양상군자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군자와 관계가 없죠. 19번 들어갑니다.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기미독립 선언서의 일부분인데 요 의에 보니까 쓰임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다 의의를 물어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하게 관형격 조사로서의 의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란 얘기야. 왜? 다 관형격 조사가 쓰였으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기쁨의 열매에서 나옵니다. 열매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기쁨이지. 여러분들 이 표정을 보니까 전혀 기쁘지 않네. 그럼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더니 바로 기쁨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열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쁨을 나타내지. 그럼 이때의 의의는 뭐가 되냐면 동격입니다. 기쁨이라는 열매를 내가 맺었다. 기쁨이라는 열매를 얻었다가 돼버려요. 동격. 쉽게 얘기하면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운유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유법이에요. 다시 얘기를 하면 원래 운유법은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게 운유법인데 이걸 갖다가 변형을 시켜서 A의 B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거야. 기쁨은 열매이다 이렇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걸 운유법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조선의 독립국임. 우리 기미독립선언서 할 때 내가 이걸 얘기를 했지. 독립국임이라는 걸 보니까 독립국에다가 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는 뭐죠? 서술격 조사네. 그러면 독립국이다가 됩니다. 누가 독립국이다? 누가 독립국이에요? 지금 현재 보니까 조선 2. 그러면 관형격 조사 의의가 쓰였지만 이것은 주격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독립국임과 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낯선 표정인데 기미독립선언서 할 때 이게 내가 꼭 요 문장하고 같이 써줬던 게 뭘 써줬냐면 나의 살던 고향은 해서 이거 꼭 같이 써줬지. 기억난다는 표정 좀 지어보세요. 살다 용언이잖아. 용언은 무슨 기능을 한다? 서술어 기능을 하지. 살다 누가 살다? 내가 살다. 쓰여있기는 나의 살던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 무슨 기능을 한다? 내가 살던 고향은 이렇게 돼요. 독립국이다. 조선의 독립국이다가 아니라 조선 이 독립국이다 해서 주격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천의 명명이다.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럼 여기서 천은 뭐가 돼? 명령을 내리는 뭐가 된다?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의 강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인도의 관가를 할 때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창과 방패로서 무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 인도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인도주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미독립선언서가 1933년입니다. 1933년이란다. 1919년이죠. 식민지였던 시절이잖아. 그러면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우리 무기가 있답니다. 어떤 무기냐면 인도주의라는 무기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A는 B이다. 운유법이 되겠네. 인도주의라는 무기가 있다. A는 B이다.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인도주의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기미독립 선언서의 일부분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의. 요거는 좀 쉽네. 대의라는 것은 큰 의. 큰 뜻을 갖다 얘기를 하고 극명 밝힌다라는 거야. 그럼 해석을 한번 보여. 큰 뜻을 널리 명확하게 밝히다. 그랬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냐면 목적격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A는 B다 운유법으로 쓰인 것 그래서 어이구 요거는 또 요거를 살짝 잡아요. 밑으로 내립니다. 내가 표현을 이거 잘못했는데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